여러분, RCEP 이러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말합니다. 이게 2012년인가요? 아세안 10개국이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호주나 한국이나 일본까지도, 처음에는 인도까지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인도까지도. 예, 그렇게 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경제 공동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RCEP 하면요, 지역적으로도 지금 보면 상당합니다. 보세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의 다니까 뭐 한국, 일본은 당연하고요. 중국,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면 15개국입니다. 15개국. 어저께 서명이 끝났고요. 인구도 전 세계 인구의 30%예요. 22억 6천만 명이나 되고요. 무역 규모도 이거 끝나죠. 끝내주죠. 5조 4천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교육의 29%예요. 국내 총 생산도 26조 3천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GDP의 30%입니다. 진짜 세계 최대 무역협정 어떤 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거를 보고 있으면 제일 겁을 낼 때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TPP라고 해서 환태평양 경제협력기구를 계속 만들어 왔었어요. 이 RCEP하고 TPP하고 완전히 뭐라 그럴까, 경쟁관계 뭐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TPP 같은 경우는 페루나 칠레나 이 지역까지 다 포함하는 그야말로 중국을 제외한 경제 무역 기구인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이게 다 사라졌습니다.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TPP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11개국, 일본이나 호주나 이렇게 11개국이 모여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협력기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TPP 앞에 CP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CPTPP입니다. 그렇게 환태평양 경제무역기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급반전됐어요. 트럼프 대통령 와중에 중국은 이 RCEP에 대한 추진을 굉장히 강력하게 몰아붙였고요. TPP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미국이 거기서 탈퇴를 하는 바람에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지지부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경제 블록이 아주 경쟁 관계에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TPP에서 탈퇴를 하고, 한쪽은 중국 주도로 아세안이 발의를 했지만 중국이 주도가 돼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15개국이 사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15년 만인가요? 2012년에 이게 처음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뭐 한 15년, 16년 만에 타결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요, 경제 블록 자체가 RCP를 중심으로 한 블록과 TPP를 한 중심으로 한 블록, 이 두 개, TPP는 미국이 중심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빠졌지만 그 다음 정권은 누가 되든지 아마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TPP도 더 강력한 어떤 환태평양의 경제 협력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미국은 무조건 TPP를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무역기구를 다시 출범을 시키든지 해서 이 RCEP에 대항되는 그런 무역기구를 태평양 지역에서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곤란하겠죠. 안 그래도 친중국 노선이라고 대한민국은 뭐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이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중국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기울어진 외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RCEP은 계속해서 진척이 되고 TPP는 지지부진해지면 아마도 경제 쪽에서 또 한 번의 미국의 반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제권이 워낙 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RCEP은요. 전체적으로 따져봐서는요. 그 규모가 어떤 경제협력기구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인구도 많죠. GDP도 엄청나죠. 수출도 엄청나죠. 수입도 그렇죠. 투자도 그렇습니다. 어디하고 비교되지 않을 만큼. 단지 유럽연합 28개국의 수출보다는 좀 딸리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규모로 봐서는요. 이 RCEP이 엄청납니다. 자, 이제 이게 출범을 하고 우리도 이제 서명을 했잖아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아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본적으로는 중국 주도의 어떤 경제권에 어떤 아시아 태평양을 주도를 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미국이 주도를 하는 TPP가 됐든 지금 TPP 탈퇴를 했지만 분명히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권이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서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수출이라는 게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자, 앞으로 시장이 가장 커지는 시장이 어딜까? 그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중국 시장 커질 거예요. 그러나 미국 시장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일 거예요. 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큰 소비시장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수출 중심 국가에서는 이런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환태평양 시장도 포기할 수가 없고 굉장히 애매하고 교묘한 그런 문제가 깔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어떤 무역 기구에도 이제는 운전석으로 복귀할 수 있는, 뒤따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운전석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CPTPP, 일본하고 호주가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껄끄러울 거예요. 분명히 텃세를 부릴 겁니다. 그럴수록 한미의 어떤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그 공조를 통해서 미국 중심의 태평양의 어떤 경제 협력 기구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것.
자칫 우물쭈물하다가는요 이도 저도 안 되는 양쪽을 다 놓치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것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물론 RCEP은 한계가 있습니다. RCEP 자체가 중국 주도의 어떤 모양새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RCEP의 회원국을 보면요 아직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겁니다. 선진국 중심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구매력이 굉장히 낮죠. 구매력이. 게다가 관세 철폐 기간도 10년에서 20년이에요. 게다가 관세 철폐가 10년에서 20년 정도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게 어떻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냐,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특히 말입니다. 우리는 RCEP에 참여하는 국가들하고는 대부분 자유무역협정이 대부분 맺어져 있습니다. FTA라고. 때문에 여기에 가입을 하고 가입을 안 하고 이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뭐 가입을 했다고 해서 크게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인도가 빠졌어요. 인도하고 중국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카슈미르 지역에서 지금 뭐 거의 일촉촉발의 전쟁까지도 벌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을 정도니까 아주 장난이 아닌 거죠. 인도까지 빠졌으니까 최대 무역시장 또 하나 빠진 거예요.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의 미학이 지금 필요합니다. 중국 중심의 어떤 경제 전략에 우리가 자칫 말려 들어가서 다른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혹은 남미나 이런 국가들에게 눈밖에 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중심을 아주 단단하게 잡아야 되죠. 대한민국은 기울어진 외교 정책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많이 기울어진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기울어진 정책을 펴다가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순간에 뻥 하고 터지는 게 외교입니다. 계속 쌓이다가 외교는 그때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쌓아놓다가 한순간에 그냥 뻥 하고 터뜨리거든요. 때문에 RCEP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우리 경제에 뭐 도움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관세가 빨리 철폐가 되면 될수록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뭐 자동차라든가 여기에다가 뭐 반도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관세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만큼 되겠지만 구매력이나 혹은 경쟁력이나 혹은 그 경제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 감안을 반드시 해서 미국 중심의 분명히 CPTPP가 됐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든 뭔가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 있는 걸 확장하든지 새롭게 만들든지. 그러면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경제는요 지금 어느 나라 못지않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한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코로나19가 창궐을 하는데도 방역과 경제를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미국에는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거의 20만 명 가까이 지금 코로나19가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경제 봉쇄령을 하지 않고 같이 가는 이유를 보세요. 그만큼 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그 경제에다가 하나 더 중요한 게 수출입니다. 수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기울어진 외교, 외교 폭망이란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어떤 안정적이고 그리고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활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RCEP을 만드는 걸 가지고 중국이 승리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사실 RCEP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세안에서 제안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럼 아세안이 주도가 돼야 되는데 영내에 사실 중국만큼 아세안의 입김이 강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이 주도가 된 거예요. 여기에 호주나 뉴질랜드는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일본이 주도를 하려고 하니까 아세안의 입김이 일본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중국에 비하면 훨씬 약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이 주도하게 됐던 거예요. 청와대는 이게 중국이 주도하다 친중 정책을 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아예 RCEP은 중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죠. 현실은 분명한데 또 청와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분명한 것은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이게 홍콩에 있는 신문인가요? 여기서는 중국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승리 보도에 아태 지역에서 중국 경제의 어떤 주도력이 앞으로 더 힘을 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리커창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크게 다뤘어요. 다자주의 자유무역의 승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자주의 자유무역의 승리다 이 말은요. 미국을 겨냥해서 그냥 한 방 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미국은 자국우선주의잖아요. 여기에다가 보호무역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가라 하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외국 언론에서는 전부 다 중국 주도의 RCEP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청와대만 중국 주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참 글쎄요. 우습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데서도 중국 주도로 해서 중국이 승리했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항상 진실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 진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진실을 자꾸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면요. 결국 그 신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CEP 우리에게 사실 따지고 봐서 환태평양 어떤 경제협력기구 경제동반자 협정이 되는 TPP 이게 만약에 미국이 주도를 했을 때하고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때문에 CPTPP가 만약에 그대로 미국이 새로 가입을 해서 주도를 해서 이끌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가입도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차제에 여기도 그야말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듯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중국이 주도하는 RCEP과 아마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새로운 경제 협력체가 아시아 태평양에서 아주 강력하게 부딪힐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자칫 무리한 수로 양쪽에 다 눈밖에 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